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기존에 배우셨던 함수들은 실제 엑셀에 존재하는 함수들을 이용해 갖고 자료에서 함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답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함수를 배우셨다면 오늘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세요. 뭐 하는 녀석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함수를 만들어서 써라 라는 문제가 이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개념 잡아보시고 이 녀석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익히셔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요게 익숙해지시면요. 앞에서 배우셨던 함수보다 이 함수가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앞에서 배우셨던 논리적인 과정 이해하시면 얘는 그 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딩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코딩이 아주 복잡하거나 뭐 전문가적인 그 범위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구문은 정해져 있고 그 구문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맞추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개념 잘 잡으시고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까지 쭉 풀어드리면서 요 정도만 하시게 되면 뭐 사용자 정의 함수는 크게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일단 개념부터 잡아드리죠.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뭘로? 사용자가 VBA로 비주얼 베이직 이용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함수를 작성한다. 다른 말로 함수를 직접 만들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엑셀에는 그런 기능도 있나요? 예,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을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들어 갖고 필요한 인수만 잘 입력하게 되면은 값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값을 구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돼요. 기본적인 구문만 잘 익히시면 돼요. 기본적인 구문은 뭐가 있는데요? 먼저 if문이 무조건 나오게 되겠고요. 무조건 나오면 좀 안 되죠. if문 아니면 뭐가 나와요? select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요거 쓰시려면은 영타가 조금 익숙해져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 치는데 막 5분씩 10분씩 걸리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영타만 조금 익숙해지시고 논리적인 개념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풉니까? 이거는 고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먼저 Alt F11 누르시면은 뭐가 나오죠? 우리 필기 때도 배우셨던 단축키시죠? 비주얼 베이직 그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아니면 개발 도구 탭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 누르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 다음에 삽입 메뉴에서 모듈을 클릭해요. 이 모듈이 뭐예요? 내가 함수를 만들겠어요. 함수를 작성하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어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 프로시저가 함수다.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삽입 메뉴에 들어가고 프로시저를 클릭한 후, 그러니까 함수를 작성하겠다라고 세팅을 한 후에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명을 입력합니다. 함수명은 줘요. 문제에서. 조금 이따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펑션. 펑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능. 엑셀로 말하게 되면 함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하얀 메모장 같은 게 열려요. 그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고요?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코딩 작성한 다음에 창을 닫고 여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코딩만 작성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함수를 직접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실행까지 해갖고 답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한 함수. 선생님 제가 작성한 함수는 어디 있는데요?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밑에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거 찾으시면 내가 만들었던 함수 명칭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에 들어가서 함수를 실행시킨 다음에 들어갈 인수 세팅하시게 되면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조금 선생님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가 과정을 이런 단계적으로 설명드려서 그렇지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보죠. 문제 한번 보여보세요. 자, 실습하기 20번 해보셔갖고 143페이지입니다.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용자 정의함수 fn 가입 상태를 작성하세요. 이게 뭐가 됩니까? 함수명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함수명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함수명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함수명이 필요한데 그 함수명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함수를 쓰게 되면 뭐가 들어가죠? 함수에 해당하는 인수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if가 쓰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맨날 3칸 들어간다고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요거가 인수예요. 여기는 조건식, 여기는 참일 때 되돌릴값, 여기는 거짓일 때 되돌릴값. 제 얘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도 그러면 함수를 쓰게 되면은 함수를 만들었으면 함수에서 이렇게 뭐가 클릭될 겁니까? 뭐가 들어갈 겁니까? 라는 무엇을 해주셔야 돼요?
인수 세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FN 가입 상태는 요 함수명은 무엇과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인수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FN 가입 상태라는 함수명 안에는 뭐가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이 인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이렇게 예시문을 줍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퍼블릭 펑션, 퍼블릭이 뭐 전역 변수, 뭐 지역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저 필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다 무시하시고 함수를 만들어요. 함수 이름은 뭐고 FN 가입 상태고 그때 받아들이는 인수는 두 가지예요.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 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코딩을 쭉 작성하셔라. 그 코딩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힌트가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일단 여기 미납 기간하고 가입 기간을 인수로 봤는데 요게 요런 식의 조건식을 만족한다면 해지 예상.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그 밖의 경우죠. 그 밖의 경우에 또다시 가입 기간이 얼마 이상이면 0 이상이면 그렇죠? 자, 지금 쓰라는 함수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if문 쓰라고 돼 있죠. 대부분 if문 아니면 뭐가 나온다고? 셀렉트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if가 여기 하나 들어가겠네요. 우리 예를 들면 그 일반적인 함수 쓰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뭐뭐 이상이면 해지 예상. 그렇죠? 미만인 경우 다시 뭐가? 납입 기간이 0이면 여기서 또 if 0이면 정상, 납입 기간이 2초가이면 그 밖에 if. 그렇죠? if가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같은 항목끼리 if로 비교할 때는 else if. 요거 조금 있다가 우리 답 보시면 제가 그 답에서 어떻게 요령으로 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그 외에는 저 개월에다가 그 미납을 연결해 갖고 1개월 미납 이런 식으로 미납 기간과 개월을 연결해서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if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if는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자, if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방법은 if 조건식 the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함수명 요 조건식을 만족하면 그때 되돌릴 값. 여기 계산식이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else. 그래서 함수명은 똑같이 값이나 아니면 여기 식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if로 시작했으면 뭐로 끝난다? end if로 끝내면 돼요. 한 칸 띄웁니다. 자, 요게 코딩의 if문의 기본 구조예요. 요것만 이해하셔갖고 그 밖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서 문제를 이해할 때는 뭐가 들어가느냐?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조건식이 세분화가 된다면 아까처럼 이런 얘기예요. 뭐 가입 기간이 미만인 경우에는 0, 미납 기간이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 미납 기간이 2초가이면 뭐 그 외에는 뭐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뒤에 else if란 말을 붙여주면서 그 밖의 조건은 그 외 조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선생님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렇게요. 결국 여러분들이 저하고 코딩을 요렇게 해주시게 되시면은 요거에 대한 답 6점이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앞에 문제를 잘 기억하셔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퍼블릭 펑션 fn 가입 상태 요거는 함수명이라고 돼 있었죠? 아까 함수명은 두 가지 함수 인수를 가져요. 뭐는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이라는 걸 함수 인수로 받아들이고 자 만약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된다면 지금 이건 어디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수해서 우리가 함수 마법 썼을 때 찍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보세요. if then 함수명은 뭐를 해라? 해지 예상으로 해라. 문제에 어디서 나오는데요? 보세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이라고 줘라. 그 밖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그 밖의 경우죠? 그렇죠? 그 밖에 말씀드렸죠? else 그 외에는을 딱 주려고 가니까 또다시 뭘 줘요? 또다시 조건을 하나 주잖아요.
미납기간이 0이면, 미납기간이 모이면 그 외에는 그럼 또다시 미납기간 갖고 따져야 되겠네? 이면 들어가죠? 그럼 if를 한 번 더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그 외에는 다시 미납기간이 모이면 0이면 FN 가입 상태는 정상으로 주고, 그렇죠? 미납기간 갖고 계속해서 요 경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 맞으시죠? 그때는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요? else if. 그 외 조건으로 미납기간이 얼마? 2초가 된. 하여튼 if가 들어가면 then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FN 가입 상태는 휴먼 보험. 그 외에는 자, 요것도 해당되지 않고 요것도 해당되지 않으면은 미납기간 더하기 엔드기호, 똑같아요. 이 엔드기호는 엑셀에서. 그런 다음에 미납기간에서 갖고 온 거 더하기 그 뒤에 무슨 글자를 붙여라? 개월 미납을 붙여라. 그래서 end if. 자, 그랬었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if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 if하고 end if가 결합되는 요거는 요렇게 쌍이 돼요. 전체 구문이 if로 연결돼서 이렇게 끝납니다라는 거. 그러면 요 end if는 뭐하고 연결이 됐겠어요? 그렇죠. 요거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문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납기간이 가입기상 이상이면 해지 예상 주고, 그렇죠? 그 외 경우에서 다시 미납기간 갖고 0일 때 2초가일 때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때 나오는 값들에 따라서 FM 가입 상태를 유지 관리해라 라는 함수. 되셨죠?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념만 이해하셔갖고 시험장 가셔갖고 이대로 쓰셔도 돼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쓰는 방법을 삽입해서 프로시저를 클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 조금 편해지는 거고, 선생님 저 귀찮은데요. 그냥 삽입해서 모듈 들어가셔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듈 들어가는 순간 이 메모장 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코딩 화면이라고 부르는데 코딩 화면이 나타나면 여기서부터 선생님 그냥 여기까지 그냥 때려서 글자로 쳐도 됩니까? 그렇게 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삽입의 프로시저 이런 거 필요 없이 삽입에 모듈 들어가갖고 이 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쓰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지고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직 함수를 사용한 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러면 함수를 사용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함수 사용은 어디서 하시는 거다? 함수 마법사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찾아갖고 가입기간과 미납기간의 인수를 넣어주시게 되시면 값이 나타난다. 감이 오실까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코딩 안 배우시고 엑셀이 이 파트가 처음이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거 몇 번 연습해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려요. 배열 어렵게 꼬아놓은 것보다 이 함수가 훨씬 더 쉽다고요. 내용만 잘 이해해갖고 문제에서 주신 개념을 어떤 식으로 코딩할 건가가 조금만 연습이 되시면 편해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요거 한번 따라와 보시는 거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말씀드렸어요. 요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요 가입 상태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 가입 상태를 함수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개발 도구에서.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개발 도구 끄집어내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혹시 시험장에서 개발 도구가 우리 집에서 선생님 우리 집에는 개발 도구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갖고 사용하시면 돼요? 예, 여기 들어가셔 갖고 리본 메뉴 들어가셔 갖고. 그렇죠? 기타 명령 들어가셔 갖고. 되셨나요? 그래갖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여기 옆에 보시면요. 여기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돼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요 개발 도구 메뉴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개발 도구 메뉴는 매크로를 할 때도 필요하고 지금처럼 VBA 작성할 때도 필요하니까 반드시 끄집어 내놓고 작업하시게 되시면은 개발 도구는 끄집어놔진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가입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은 선생님 뭐 누르라고요? 비주얼 베이직.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단축키로 뭐라고 돼 있어요? Alt F11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얘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거기서 아까 뭐 누르라고 제가 삽입해서 뭐를 눌러요? 모듈을 누르면 요 화면이 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코딩이 된 것이 함수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랑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인데,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해라? 우리는 지금 함수 만들 거죠? 삽입에 들어가서
뭘로 들어갑니까? 아, 프로시저요. 선생님 함수 만드는 게 프로시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함수 이름이 아까 뭐였었어요? fn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fn 가입 상태 그렇죠? 자, 삽입에서 프로시저 들어가셨고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fn 가입 상태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아까 함수를 쓸 때 우리는 뭘 쓸 거고요? 펑션을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그냥 퍼블릭이냐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 그냥 퍼블릭 쓰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 그렇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if 쓰셔갖고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를 작성하시면 된다? 코딩을 그냥 써내려가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는 해주시면 됩니다. 대소문자는 안 가려요. 그래갖고 대소문자는 안 가리니까 그런 거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 해주시고 여기서 주의하실 거 바로 코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무엇이 인수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인수는 뭐가 가입기간과 미납기간을 인수로 받아들입니다. 요게 자 그럼 이제 가입기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제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좋아요. 기간과 아까 뭐였었죠? 가입기간과 미납기간을 인수로 받아들여. 미납기간 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해주시면 된다? 코딩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아까 그 코딩 그대로 짜주시고 갖고 글자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코딩을 해놓은 걸 갖고 여러분들과 한번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아까 가르쳐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된다. 코딩을 해주시면 된다. 말되죠? 만약에 미납기간, 여기서 받아온 미납기간이 뭐보다 크면 가입기간 이상이면 FN 가입 상태는 해지 예상. 글자가 들어갈 때는 앞뒤로 뭘 써준다? 큰 따옴표를 써준다. 그 밖에 요거 조건 외에는 다시 if를 써서 아까 문제에서 if를 한번 더 써야 되는 개념은 설명을 드렸어요. 미납기간이 뭐인 경우 0인 경우에는 가입 상태, FN 가입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else if 미납기간이 세분화가 되죠. 이렇게 그럴 때는 else if를 통해서 세부 조건을 나열해 주면 된다. else if 들어가서 미납기간이 2초과하게 되면 FN 가입 상태는 휴먼보험. 그런 다음에 그 외 요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FN 가입 상태는 미납기간에다가 그런 다음에 개월 미납. 선생님, 요거에는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고 요거에는 왜 큰 따옴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작성한 인수를 갖고 올 때는 큰 따옴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미납기간, 가입기간 큰 따옴표 안 쓰죠? 얘는 뭐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져올 인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답으로 돌려줄 글자, 그렇죠? 내가 and를 통해서 붙여야 될 글자 뒤에는 큰 따옴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자 뒤에는 큰 따옴표.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if의 한 쌍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전체 구문도 if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 if와 요 and if의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if, and if는 몇 번? 2번 닦여야 되죠? if가 2번 들어가면 여러분들 and if도 2번이에요. 요 if는 여기서 닦이고 요 if는 여기서 닦이고 그랬을 때 요 구문 짜는 거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까? 코딩이 끝나고 났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 녀석 함수를 쓰셔야 된다고 했었죠. 얼로 들어가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를 누릅니다. 그렇게 해갖고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 아까 요거 얻기 전에 작성하기 전에는 이 함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를 하나 세팅해 놨기 때문에 요 목록이 뜨게 되는 거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맞네. FN 가입 상태라는 함수명이 아까 작성됐던 거 기억나시죠? 확인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인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하고 뭐? 가입 기간, 여기에는 미납 기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짰던 코딩에 의해서 그 결과값이 나올 거고 그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셀 값으로 셀에 되돌려 주게 되고 이 녀석을 밑으로 쭉 끌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를 완성시키는 개념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함수만 짜놓고 아이고 나 함수 다 짰다라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6점 날라갑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 함수를 사용하셔갖고 답까지 끄집어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개념 잡으셨나요? 원래 화면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그럼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요. 순서가. 결국은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 함수명도 줘요. 들어갈 인수도 줘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주어진 함수명과 주어진 그 인수를 사용해 갖고 문제에서 무슨 코딩을 하라. 코딩의 주요 구문도 줘요. if를 쓰라고 하는지 아니면 select를 쓰라고 하는지 그런 구문까지 주니까 이런 구문들 쓰라고 한 구문들을 이용해서 물론 얘하고 여러분들 비슷해요. 솔직히 개념이. 근데 쓰라는 구문 써야 돼요. if로 쓸 수 있는 건 select로도 쓸 수 있고 select로 쓸 수 있는 건 솔직히 if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쓰라는 구문 이용해 갖고 개념에 따라서 코딩 정확하게 해주시게 되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순서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Alt F11 그냥 기억하셔도 되겠고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그런 다음에 삽입에서 모듈. 그렇죠? 1번. 그런 다음에 삽입에서 프로시저. 그런 다음에 함수 이름 세팅. 맞죠? 함수명은 문제에서 준다 그랬어요. 입력하고 뭐에 불 들어오게 놓고 펑션. 펑션이 함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뭐를 해요? 함수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함수명 가로 열고 닫긴 데가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세팅해요? 인수 세팅을 합니다. 여기다가 인수 세팅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죠? 인수 세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딩을 작성하셔갖고 그러면은 닫고 뭐 한 번 더 돌리셔야 된다고요? 함수 마법사 한 번 더 돌리셔야 된다고. 그래서 작성한 함수에서 인수 찾아갖고 세팅하고 함수를 쭉 끌어갖고 완성하시게 되면은 6점짜리가 끝납니다. 개념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 순서만 그대로 따라가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뭘 집어넣어라? 아, 내가 필요로 하는 구문이 어떻게 됐었을 때 이 구문을 코딩하는 요령을 집어넣어라. 되셨죠? 자, 그리고 이걸 총 7문제를 여기 기초에서 다뤄드릴 거예요. 기본시설에서. 그럼 여러분들 뒤에 문제 웬만한 거 다 푸실 수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페이지 146페이지에 21번 문제입니다. 실습하기.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도 무슨 함수 쓰라고 그랬어요? if else문. 그렇죠? 결국 if문 쓰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한 정보를 얻어볼까요? fn 의료비 보조가 함수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fn 의료비는 함수 인수로 뭐를 가져요? 관계를 갖고요. 소득공제를 갖고 금액을 인수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 함수명 옆에 가로 열고 뭐 쓰셔야 돼요? 관계, 콤마, 소득공제, 콤마, 금액까지 인수를 쓰셔야 되겠죠. 자, 인수로 들어가는 건 따옴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라고요. 자, 그러면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이면 자, 일단은 여기에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 맞습니까? 그러면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 then 써갖고 또다시 요거를 따져줘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얘도 if 하나가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여기 보게 되면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이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들 또는을 처리하는 엑셀에서의 그 함수는 뭐였었어요? OR이었죠? 왜 OR이에요, OR? 그렇죠? 만약에 이거로 들어갔으면 제가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빙고 엔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그 대신 요거 A, OR, B, OR, C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OR이 먼저 앞에 들어가갖고 함수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OR은 조건식 중간중간에 한 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금액의 몇 퍼센트? 80% 아니면 금액의 50%를 계산하세요. 자, if가 두 번 들어가고 if에 따라서 개념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런 다음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얼마로 표시합니까? 0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구문으로 나타나시오. 머릿속에 대강 코딩이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코딩 한번 보죠, 여러분들. 저하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fn 의료비 보조라는 함수명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받아요? 인수를 3개를 받아요. 이거는 의외로 간단했어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이면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라면 제일 조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또 뭐를 따져야지? 관계가 본인이냐 자이냐 처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또다시 if, 오케이. 관계가 본인, OR, 이거나 관계가 자, 이거나 관계가 처라고 한다면 뭐 하시라고?
의료 보조비 금액의 몇 퍼센트를 0.8. 예, 여러분들 0.8로 계산해 주세요. 숫자적 개념이니까 80% 쓰지 마시고 0.8이라고 해갖고 백분율을 수치화해서 넣어주세요. 오케이? 아니면 금액의 50%를 계산해서. 그럼 아니면이 else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요렇게 갖고 여기인 상태에서 요게 되면 금액의 얼마? 0.8. 그렇죠? 아니면 의료비는 금액의 0.5. 만약에 일반 의료비 자체가 아니면 얘는 그래서 요거의 아니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것만 잘 생각하셔야 되고 if and도 요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전체 일단 일반 의료비가 아니면 의료비 보조는 얼마를 줘라? 0으로 줘라. 구문 이해되실까요? 요 구문만 이제 감이 조금 오시게 되면 앞으로 모든 문제가 if나 select로 문제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구문 안에서 대부분 처리가 이루어질 거다. 되셨죠? 네, 그리고 문제에서 if가 2개 들어가면 되는 건 맞는데 여기는 선생님 아까는 end if를 맨 마지막에 빼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외에는 해갖고 여기다가 if가 들어가갖고 end if가 이렇게 2번 들어갔던 거라면 얘는 지금 어디에서 만약에 일반 의료부인 거 가운데서 관계가 본인이냐 아니냐 요거 따져갖고 여기서 일반 의료비 보조를 끝내주고 아예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0원을 주겠다. 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이해가 되실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셔갖고 함수 마법사 찾아가셔갖고 인수를 3개 봤죠? 3개를 정확하게 유지해 주시게 되면 이 함수도 끝나게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보시죠. 저 어려운 거 없으시니까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요? 의료비 보조 여기 완성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FN 의료비 보조. 그럼 출발해 볼까요? 뭐 누르시면 돼요? 이번에는 단축키로 한번 해볼까요? Alt F11. 똑같이 뜨죠? 그렇죠? 아이고, 요거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건데 요거 닫아놓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는 파일 1개씩만 열어놓고 작업하세요. 안 그러면은 코딩이 저 중간에 나타나 갖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연습하실 때는 파일 3개, 4개 열어놓지 마시고 모듈 같은 게 계속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닫아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Alt F11 들어가셔 갖고 뭘로 들어가시라고요? 오케이. 뭐에서? 삽입에서 모듈. 맞죠? 그런 다음에 삽입에서 프로시저. 자, 아까 이름이 뭐였죠? FN 의료비 보조. 오케이. 자, 거기에 삽입에서 프로시저 들어가고 뭐요? FN 의료비 보조. 맞죠? 어디에 불 들어오게 하시라고? 오케이. 펑션에 불 들어오게 하시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죠? 보조인데 보고라고 썼네요. 예. 이런 것들 선생님이 잘못 쓰셔서 그냥 지우시고 다시 그냥 삽입 들어가셔갖고 프로시저 한번 더 쓰세요. 예. FN 의료비 보조. 의료비 보조.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서 펑션. 예. 속에 코딩이 없어지면 코딩을 작성 안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의료비 보조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됐죠? 우리가 받아들일 인수가 뭐뭐뭐였었어요. 뭐뭐뭐였죠? 관계 소득공제 금액. 그렇죠? 그래갖고 관계 콤마 소득공제 콤마 금액. 되셨죠? 그럼 요 사이에다가 뭐 쓰시면 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코딩 짜시면 되죠? 이것도 글자 치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성을 해왔던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항상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갖고 문제 오류가 없게끔 이렇게 집에서 연습을 해갖고 작업을 해드리거든요. 예, 이렇게. 맞죠? 그럼 말 맞나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라면 그 상태에서 본인이냐, 관계가 자이냐, 처이냐를 따져갖고 중에서 OR은 어느 거 한 개만 만족해도 돼요. 어느 거 하나가 만족하게 되면 금액의 0.8을 곱하고 그 외에는 금액의 0.5. 아예 일반 의료비가 아니면 의료비 보조는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되셨죠? 되셨나요? 예, 좋아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하러 가면 되죠? 의료비 구하러 가면 된다고요. 꼭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세요. FX 눌러놓고. 맞죠? 그런 다음에 사용자 정의에 가면 방금 만들었던 의료비 보조가 있겠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넣는 칸이 몇 칸 나올 거다? 3개가 나올 거다. 관계, 소득공제 금액. 그럼 여러분들 관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소득공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런 다음에 금액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산이 이루어지고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당겨주게 되면은 밑에 것까지 다 완성이 돼가지고 값이 끝나게 돼서 몇 점? 5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0 나온 게 여러분들 맞는지 안 맞는지도 조금 살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냐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몽땅 0이죠. 보세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건 다 0이 나오고 일반 의료비일 때만 우리가 아까 짰던 프로그램 계산에 따라서 코딩에 따라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감 잡으셨을까요? 좋아요. 그래갖고 요거까지 여러분들 연습이 되셨으면은 이제 이 부문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구문 하나가 더 나온다고 그랬죠. 무슨 구문이 나와요? 셀렉트 구문이 나와요. 자, 오늘 그래서 셀렉트 구문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빠르게 4개에 대해서 코딩만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연습하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페이지 149페이지에 실수 문제 22번째 겁니다. FM 비고예요. 함수 명이죠? 필요한 거 다 따져오자고요. 자, 계산하십시오. 뭐를? 출석일수와 결석일수로 인수로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 됐을까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비고는 어떻게 작성하라고요? 출석일수 나누기 출석일수 더하기 결석일수가 되라. 그럼 비고는 이렇게. 요게 뭐가 된다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게 1이면 우수, 0.7이면 미만, 0.7이면 불량, 그 외에는 재수강. 선생님 이거 2%도 되겠는데요? 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뭐 쓰라고 돼 있어요? 셀렉트 케이스. 셀렉트 케이스면 처음 봐요? 차라리 얘가 더 쉬워요. 얘는 더 쉬워. 저 if보다. 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뜻이에요. 케이스가 경우란 뜻이거든요. 셀렉트는 경우를 따져봐라, 선택해봐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셀렉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하세요. 셀렉트문은 케이스 다음에 is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케이스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문자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어디의 값이 a라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일 때는 is를 쓰시면 안 되고 is는 숫자 값에 범위적인 측면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is가 들어가는 거고 단순히 문자 값으로 예를 들면 뭐 총점이 A라면 총점이 B라면 할 때는 is를 쓰지 마시고 그 뒤에 그냥 A,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셀렉트 케이스, 경우에 범위의 경우에 선택된 게 있으면 밑에 바로 실행문이 들어갑니다. 헷갈리실까요? 보세요. 훨씬 더 간단하다니까요. 자, 먼저 얘는 이거 하나만 잘 정의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설명 똑같죠? 뭐를 정의해줘요? 셀렉트 케이스. 케이스의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출석일수 나누기 출석일수의 결석일수. 요거 여러분들 갈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 갈로가 수식 다루는 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 셀렉트 케이스 경우는 이렇게 경우가 따져질 겁니다. 요 경우의 수가 케이스가 그래서 셀렉트 케이스의 옆에는 뭐 케이스에 대한 정의. 자, 케이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는데 그 정의는 문제에서 제공을 해요. 이렇게 주잖아요. 케이스의 정의는 요거라고. 요게 케이스에 대한 정의예요. 되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인식을 시켜주면 되겠고 그래서 케이스 is 경우를 따졌었을 때 이거 여러분들 L자 아니에요? is예요. is예요. is. 소문자로 쓰시게 되면 나중에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대문자로 바뀌어질 텐데 고정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LS로 치시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학원 할 때 선생님 이거 안 돼요 그랬는데 야 이거 is야. 선생님 LS 아니에요? is야.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is입니다. 경우가 얼마라면 1인 경우. 그럼 여기서 인수를 받아갖고 이렇게 경우를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가 얼마라면 1이라면 함수명에 들어갈 값은 함수명으로 되돌릴 값은 우수. 케이스 is 부등호하고 들어가요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케이스로 들어갈 때도 있다고. 여러분 A면 B면 C면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저 기술 문제 가보시면 자 0.8 미만이라면 케이스는 뭐 불량. 그런 다음에 만약에 우리 if 할 때도 else가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외에는 그러면 케이스 else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요 두 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FMB고에는 뭐를 집어넣어라? 재수강을 집어넣어라. 여러분들 케이스로 셀렉트로 시작했으면 뭘로 닫고? 엔드 셀렉트로 닫고
if로 시작했으면 and if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구문이 끝났죠. 그래갖고 얘는 select case의 경우수를 잘 지정해주고 그 경우수를 잘 배분해서 그 뒤에 함수에 대한 값을 돌려주고 맨 마지막에 and select 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끝난다. if는 2번 쓸 때도 있고 3번 쓸 때도 있기 때문에 if가 들어간 만큼 and if를 닫아줘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 얘가 조금 더 편할 때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이 오셨을까요? 예, 그래갖고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연습하셔야 돼요? 저 옛날에 제가 이제 자격증 중에서 전자상거래관리사가 제일 처음에 나왔었을 때 실기가 6시간짜리였었어요. 예, 제 기억엔 6시간짜리가 맞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저 도시락을 싸갖고 가갖고 빵 같은 거 싸갖고 가고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갖고. 근데 제가 그거 공부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컴퓨터 인프라가 많이 발전돼 있지 않아갖고 어디 장소에 앉아갖고 아니면 집에 갖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컴퓨터가 없어. 제가 이런 문제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써요. 그냥 연습장에다가. 그런 다음에 답하고 비교를 해봐. 아, 답이 맞았으면 내가 지금 코딩을 잘한 거구나. 그러면 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갖고 그대로 그 경로 따라가갖고 이런 식으로 코딩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 답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선생님 꼭 컴퓨터 앞에서 공부해야 돼요? 아니요. 유튜브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문제 들고 다니시면서 문제만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굴려보세요. 하는 방법은 Alt F11, 삽입의 모듈, 삽입의 프로시저, 그런 다음에 함수 명칭 옆에 인수 집어넣고 이 속에 코딩을 어떻게 짤 건가를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아,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 한 거하고 답하고 맞게 떨어지면 내가 제대로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하셔도 되니까 6점짜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요 녀석 우리 그러면 엑셀을 통해서 풀이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뭐를 작성할 거라고요? 비고에다가 답을 집어넣을 거라고요. 뭘로 들어가셔라?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들어가셔도 되고 어떻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 뭐에 들어가셔갖고 삽입에 들어가셔갖고 모듈.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삽입에 들어가셔갖고 프로시저 쓰기 귀찮으시면 처음부터 여기다가 퍼블릭 펑션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예, 이거 이렇게 타자가 저 노트북 타자라서 제가 조금 요 노트북에 손이 안 익어갖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쓰셔도 된다고요.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시는 거니까 요 녀석을 이해가 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작업하셔도 돼요. 다 그게 아니면은 Alt F11 들어가셔갖고 순서대로 그냥 쭉 나가시면 돼요. 삽입에 뭐 들어가셔갖고, 네, 삽입에 모듈 들어가셔갖고 삽입에 뭐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시저 들어가셔고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처음부터 쓰셔도 된다고요. 처음부터 써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그거 안 쓰고 선생님 처음부터 써도 되나요? 네, 처음부터 써도 돼요. 아예 이 녀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타이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귀찮죠? 그리고 이게 더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은 삽입에 프로시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갖고 하시게 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FM 비교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모든 게 세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요 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is라고 소문자로 쓰더라도 밑으로 내리게 되면 뭘로 된다? 대문자로 돼요. 이렇게 형식 구문은 다 형식에 맞춰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요런 데서 제가 모르고 엔터 한번 더 쳐도 되나요? 그런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엔터 2번이 들어가든 3번이 들어가든. 예를 들면 선생님 and if 사이에 여기에 제가 엔터를 3번 눌렀어요.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코딩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코딩 끝내고 난 다음에 닫으시고 뭐 하러 가신다고요? 함수 완성하러 갑니다. FM 비고에 갖다 놓고 FS 눌러 갖고, 그렇죠?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을 거라고? FM 비고가 있을 거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출석일수와 결석일수를 받습니다. 출석일수 정확하게 눌러주세요. 제발 여기 누르지 마시고 행의 옆에 있는 실제 자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건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죠. 그래 갖고 확인 누르시게 되시면 쭉 당기시게 되면,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뭐를 할 거라고요? 예, FM 비고 함수까지도 완성을 할 거라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근데 이 녀석은 몇 번 연습이 필요하시다. 나중에 그냥 손으로 쭉쭉쭉 코딩을 한번 쓰는 연습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영타가 조금 들어가니까 영타 연습은 조금 해주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기본소에 있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는 1달 나게 됐고 나머지 이제 4문제 남았어요. 이 녀석 끝나고 나면 우리 분석 작업으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 이 문제는 우리 개념 이해하셨으니까 코딩만 살펴보고 빨리빨리 넘어가 갖고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3강 때 다시 사용자 정의 함수 파트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